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절기를 맞아 코로나19가 많이 유행하는데도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너무나 저조한데요. 왜 접종이 저조한지와 60대 이상의 고위험군들이 왜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을 꼭 접종해야 되는지 정기석 단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보도에 김재율 기자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7차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의 고령자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이 너무 저조하다고 하는군요. 정부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정기석 단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고위험군의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7차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도 한 달 전보다 각각 1.6배,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일주간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는 319명에 이르고 있어서 하루 평균 45명의 우리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2배가 한 달 전에 비해서 2배가 돼가고 있는 숫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통계가 아직까지는 좀 실망스럽고 접종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고령층의 예방접종률을 보시면 지난 4차 접종까지는 60.6%로 그렇게 낮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동절기 예방접종은 대상자 대비해서 12.7%입니다. 이 대상자는 4개월 안에 그전 백신을 맞았거나 4차든 3차든 간에 아니면 최근에 감염이 되었거나 하는 그런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래로 금년에 지금 독감 접종을 보시면 77%입니다. 65세 이상이긴 하지만 77%로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지금 동절기 예방접종은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 현실이 상당히 놀랍죠. 특히 지금 이 동절기 예방접종률은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26%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이긴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다. 그래서 사실 좀 우려할 정도로 낮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독감을 보십시오. 독감이 지금 77%라는 굉장히 높은 숫자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연간 사망자를 보시면 독감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독감이 줄기 이전에 2010년부터 19년 사이에 연평균 독감 사망자 숫자는 210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들어서 코로나19 사망자 숫자를 보십시오. 11월 14일 기준으로 2만 4천 명이고 금년 내로 아마 2만 7천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00배가 넘는 것이죠. 근데 이 100배가 넘는 치명률을 가진 병을 예방하지 않고 독감에 더 지금 집중해서 예방을 한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코로나19는 아시다시피 치명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60대는 0.06%, 70대는 0.11%로 2배가 올라갑니다. 80대는 무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서 1.03%입니다. 10배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70대 이상은 치명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은 특히 7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100% 이번에 동절기 예방접종을 꼭 받아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상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2주가 지나야 면역력이 충분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신다면 본격적인 유행이 예상되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중순까지는 충분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잘 들어보셨지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안 하면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치명률도 많다고 하는군요. 이번에는 왜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저조한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BA.4.5가 기반, 4.5 기반 이과 백신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안 돼 있다 등등에 대한 보도가 있어서 팩트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A.4.5 백신은 4.5라고 부르지만 4나 5나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앓고 있는 BA.5랑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중앙약심이라고 부르죠. 예, 생물의약품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긴급 사용이 승인되었고 미국과 유럽,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이미 승인이 나서 접종이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오미크론 BA.1 기반 백신 임상 결과에서 나온 면역 원성이나 안전성 등을 BA.4.5 기반 이가 백신에 외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자문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긴급 승인을 한 것입니다. 외삽이라는 것은 그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결과를 추정하는 것으로서 의료나 통계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 BA.1이 됐든 BA.4.5가 됐든 거의 재료가 동일합니다. 딱 하나 다른 것은 BA.1과 BA.4.5의 아주 작은 mRNA 염기 서열의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비를 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감염을 피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하는데요. 이 BA.1과 BA.4.5의 차이라는 것은 우산의 모양이나 이런 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굳이 차이가 있다면 우산 손잡이의 모양이 약간 차이가 날 듯 말 듯. 그렇다면은 비를 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BA.5를 막아주기 때문에 BA.1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면역 원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추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임상시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의 각국에서는 BA.4.5 백신을 우리나라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이 없이도 지금 승인을 해서 맞고 있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아까 표에서 보셨지만 이미 3천만 명 이상이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3천만 명 이상이 BA.4.5 백신을 이미 접종을 했고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상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맞고 있는 독감 백신을 그때마다 임상시험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금년에 독감 백신을 맞았지만 임상시험 없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의 그런 손잡이의 변화가 있는 정도의 우산 가지고는 비를 피하는데 아무 차이가 없다. 안전성이나 면역 원성에서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외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BA.4.5 백신 임상시험을 안 했다는 그런 그래서 이제 못 믿겠다는 그런 주장은 백신의 과학하고 관련 그 절차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BA.4.5 기반이든 아니면 BA.1 기반이든 지금 접종 시작한 백신, 이가 백신을 다 해당되시는 고위험군들은 다 맞아주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동절기에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셔서 동절기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버넷 뉴스 김재일입니다. 이상으로 실버넷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